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국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제문화 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제문화국장 최승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최선자 위원장님과 김영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문화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혜영 한미국제교류과장입니다. 장일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종호 관광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함재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재중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사업명세서 103조 국제문화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124억 3,838만 1천원에서 16.5% 증가한 144억 9,315만 1천원이며 117조 국제문화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810억 8,091만 6천원에서 7.9% 증가한 875억 1,137만 3천원입니다. 세출 예산에 대하여 주요 신규 편성 내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부터 문화예술과 신규 편성 내역으로 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을 위해 연습실 임차 및 리모델링비 18억 원,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3억 6천만 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현장 인근 비탈면 안전보강공사비 6억 원, 박물관 임시수장고 조성에 2억 원 등 7개 사업에 총 31억 6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126쪽 체육진흥과에서는 팽성야구장 이전 조성 등 공공체육시설 확충 3개 사업에 대해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18억 5천만 원을 포함한 28억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41쪽부터 242쪽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내역은 총 17억 5,620만 2천 원으로 2022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8억 1,433만 6천 원, 방음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억 28만 4천 원, 주민편익시설사업 일반회계 이자 반납급 1,148만 2천 원이며 세출 내역은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시 주민편익시설사업 주민 만족도 조사를 위한 용역비 2,200만 원, 송북동 지역 공동주택의 방음사업 15억 4천만 원, 예비비 934억 4천 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총 3,475만 8천 원입니다. 이상 국제문화국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국제문화국 소관 상정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좀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추경 사업들은 추경 예산제도의 그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일반적으로 그 본 예산에서 예측 불가능했는지도 우리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예비비 등 다른 수단으로 이게 상황 극복이 곤란했는지도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내에 이제 우리가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봐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다음 해 연도에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나 이런 부분도 좀 봐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들도 또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좀 추경 예산 할 때는 반드시 좀 고려를 하셔서 추경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들이 올라올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이게 종종 보니까 이제 가맥 사업들이 상당히 나와요. 여기 국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렇고, 물론 지금 현 시점에서만 놓고 보면 빨리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그 본 예산이라는 그 취지를 감안했을 때
본 예산이 지금 통과되고 나서 지금 몇 개월도 안 됐는데 감액 사업이 나온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 집행부에 대한 행정에 대한 그 신뢰도나 예측 가능성들을 집행부 스스로가 저하시키는 행동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되도록이면 감액 사업들이 나오지 않도록 본 예산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국에서도 지금 하나가 또 나왔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전용 이제 사업자금을 이제 전용한 거죠. 그 나왔는데 이 전용하는 경우는 물론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시의회 의결 기능을 어떻게 보면 침해할 소지가 또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전용 예산 같은 게 있으면 그때 좀 보고를 해주는 게 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에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뭐 어차피 뭐 전용 사례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이번에 전용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네네. 거기 어디냐면 관광과에 보면 시티 투어 있죠. 네. 그 시티 투어에서 사무관리비를 일부를 큰 액수는 아닌데 민간 경상사업 보조비로 해가지고 좀 이게 돼 있어요. 다만 이 사업 설명서에는 안 나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도 의원들이 이거를 보고를 안 하면 잘 몰라요. 모르는 시티 의원님,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티 투어는 전용이 아니고요, 증액을 좀 했습니다. 당초에 버스 구입하고 그 리모델링비가 좀 단가가 올라가서 좀 증액을 한 상황입니다. 상무비에서 300만 원 깎지 않았어요? 그 비용 가지고서 그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없는. 확실히 하십시오. 네, 없습니다, 여기 그런. 예산 전용 그 검토 서류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디가 잘못했다는 겁니까? 그런 내용은 없는데요. 사무관리 말씀하시는 건데. 예, 사무관리비에서 네. 300만 원을 감액해서 감액하고 어디다가 증액을 했냐면 민간 경상사업비 그 시티투어 그 버스 랩핑 민간 예예예예예 그거 예. 쪽으로 예. 했지 않습니까? 기억이 납니다. 예. 그거는 네. 내부에서 예. 그거 예, 당초에 문화원에다가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시티버스 운영을. 아니 전용이란 뜻이 뭐예요? 기존에 있던 사업을 일부러 줄여서 다른 데 쓰는 게 지금 전용이잖아요. 예. 예? 예예 그 그거 비용은 어디서 나왔어요? 아니 그건 전용이 맞습니다. 근데 예. 아까 근데 예.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예, 사무관리비. 그렇죠. 예. 이게 액수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예. 이런 것들을 여기 표기를 안 해주면 의원님들은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예산 통과를 그렇게 시켰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다른 데로 가는 예산으로 바뀌어서 가는 거를 모르니까 이게 뭐 큰 문제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의원님들이 의결해서 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번 설명 정도 해주는 거는 저는 그런 게 바람직스럽다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7조 사업설명서 7쪽에 보면 샹교 석전 대제 그 물품 구입비가 있는데 지금 거기 재기 구입비가 있고 재래복 구입비가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거로 그 구입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보면 약간 좀 가격 단가가 높은 것 같거든요.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사업설명서 7조. 예. 그거는 이제 봄하고 가을에 이제 제사를 2번 지내는데요. 그 제사낼 때 필요한 제기하고 이제 제례복을 입고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기나 이제 제례복이 이제 제례복 같은 경우 이제 노후화되고 이제 오래돼서 옷이 새로 이제 구입해서 주는 겁니다. 아니 주는 건 내가 뭐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구입비가 올라온 거고요. 예. 당연히 해드려야 되고요. 네네. 다만 내가 궁금한 거는 일반적인 시중 가격보다는 약간 높아요. 똑같은 제기라 해도 그냥 그 제기하고 5,7원 제기하고 가격들이 또 틀려요. 예를 들어서 그렇듯이 일반적인 시중에서 나오는 가격하고 지금 여기에 단가가 잡힌 가격이 약간 좀 차이가 있길래 어떤 종류의 제기를 하고 어떤 종류의 옷을 하길래 일반 그 시중가들이죠. 이런 데 올라오는 거에 비해서 약간 좀 비싼 감이 있어서 어떤 종류의 옷과 어떤 종류의 제기를 하는 건지 좀 궁금해요. 아,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 각각의 향교에서 이제 당신들이 이 제기와 이 재래복을 사겠다 해서 이제 당신들이 정해서 이제 견적가를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해서 그 가격을 이번에 산출하게 됐습니다. 아니 일단은 뭐 지원은 해드려야 되는 거고요. 궁금해서 좀 물어본 예,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페이지 11쪽을 보면 시립 국악관현악당 창단 및 운영비로 해서 지금 이 추경에 18억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거죠, 그렇죠? 기 확보액이 지금 2억 2,940만 1,000원이 확보가 돼 있는 금액이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 설명 참고 자료나 산출 내역들을 이렇게 보면 지금 기 확보된 그 2억 2,940만 1,000원에 대해서 이게 지금 본 예산 때 확보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본 예산에 인건비 확보했습니다. 인건비 확보를 했는데 이게 비용이 지금 보면 5월에서 12월이에요, 그렇죠? 그 비용이죠. 지금 1월부터의 비용이 아니죠. 예, 2억 그 본 예산 순 예산. 예산이.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지금 이게 진행하는 속도를 봐서는 5월에 지금 인건비 지급하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일단 한 달이 잘못 계산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굳이 1월부터 5월까지를 사용을 못할 금액이었으면 굳이 이걸 본 예산에서 담을 필요가 있나? 담았어야 됐나? 좀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좀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작년에 저희가 이제 본예산 편성을 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의사 결정이 막 난 상황이었어가지고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한 5월 정도면은 채용이 돼서 사무국을 운영을 하고 이제 사무국 운영을 하면서 예술 감독을 이제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산을 해서 저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그렇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이번 달 내로 그 채용을 마무리하고 한 달 정도는 조금 이제 인건비가 한 달 정도는 조금 이제 쓰는 게 좀 남을 예정이긴 한데요. 나머지 뭐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기타 비용 같은 거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굳이 지금 이게 지출이 그동안 5월까지는 지출이 되지 않을 금액들을 추경에 그냥 한 번에 다 편성해서 들어와도 되는 부분인데 굳이 해서 다른 쪽 사업들을 못하게 할 이유가 있었나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좀 질의를 좀 드린 거고요. 지금 이 사무실은 어디다 사용할 예정입니까? 지금 그 예술 감독하고 사무국 직원들이 이제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은 문화재단 내에다가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연습동을 저희가 마련을 한 후에는 그쪽으로 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습동을 민간 시설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에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평택강 홍보관하고 그 평택강 근처에 있는 마린센터 그 두 군데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어서 도하고 의견을 지금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 문화재단 내 사무실을 차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임차료로 들어와 있는 부분은 이거 어떤 임차료입니까? 저희가 도에 이제 그 시설을 사용하든 민간 시설을 임차를 하든 임차비는 지금 발생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차비입니다.
시설물 임차 보증금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인데 지금 5월에 추경에 올라오면서 5월에서 9월 사이 월 임차료만 올라왔어요. 이게 5월이 필요한 겁니까 이게? 일단 건물을 임차 계약을 맺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임차된 순간부터 이제 임차료는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차료를 5월부터 이제 잡은 거죠. 이게 통과되면 바로 허갔다는 건가요? 예, 건물은 임대할 겁니다. 바로. 이게 그 장소가 그럼 정확하게 어디예요? 잡혀있지도 않은데. 장소는 지금 이제 장일현 과장이 보고 드렸듯이 이제 평택강 홍보관, 그다음에 마린센터, 그게 안 되면 그 민간 건물을 임대를 할 겁니다. 근데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장소가 결정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대략 윤곽이라도 좀 잡혔으면. 장소는 저희가 그 몇 군데 사전에 가보고 이제 뭘 임대할 건가는 저희가 봐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 예산이 통과된다고 해도 일단 저희 5월 달은 3분의 1이 일단 지나요. 그렇죠? 3분의 1이 거의 지나는. 예, 5월 8일 날 뭐 네. 이제 의회가 가고, 끝나면 그때 그다음에 이제 또 그거 알아보고 그러면 뭐 빨리 알아본다 해도 계약하고 그러면 보름 이상은 또 지난다고 봐야 돼요. 한 15일 그 회기 기간까지 합쳐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5월 임차료부터 계산한 부분도 저는 조금은 이게 좀 그 계산상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이제 남는 부분이 분명히 나온다 이렇게 하면 그 5월부터 9월까지 이제 계산하면 그렇게 뭐 날짜로 따지면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하루하루를 따지면.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그 사무국 직원 3명하고 예술감독 1명 건가요? 그 예. 인건비들이? 그렇습니다. 2억 2,900이 그 돈입니다. 지금 그 우리가 그 미군기지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한 18조 정도 이제 받고 나서 여러 시설들을 지금 현 상황에서 지금 이제 고정 유지비가 이제 막 발생하기 시작한 작년서부터 이제 발생하기 시작한 게 상당히 많아요. 고정 유지비가 상당히 지금 많은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여러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못 되는 부분들도 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서부 지역만 해도 여러 가지 뭐 지금 농로나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용수로나 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그 환경들이 열악하고 서탄도 마찬가지일 테고 이제 뭐 한 예를 들은 거지만 진짜 써야 되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하는 경우도 많고 미집행 도로도 많고 미집행 공원들도 많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 시립예술단을 굳이 빨리 지금 올해부터 5월부터 이렇게 시행할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겁니까? 저는 지금 우리 의원이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을 몰라서 그러는데 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면 언제쯤 운영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과정들 밟아가지고 한다면. 창단 계획은 내년 1월로 내년 돼 1월이죠. 있습니다. 예. 올해는 준비 과정을 하고요. 뭐 단원 뽑고 뭐 하고 이제 하고 정식 창단은 내년 1월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인데 인건비들을 미리 이렇게 확보를 하고 그 사무국 다른 직원은 이제 사업들도 올해 뽑아서 그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3명분에 대해서 이제 세운 거고요. 제 말은 그거를 문화재단이나 예. 아니면 그런 업무들을 시에서 할 수는 없냐는 거죠. 준비 작업은 다 시에서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사무국 3명하고 예술감독 1명은 이제 민간 영역에서 지금 어떻게 됐든 저희가 이제 채용을 해서 그러니까요. 내년 창단 준비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 뭐 의원님들이 판단하겠지만 좀 제가 볼 때는 시급성 면에서 과연 옳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한번 제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17쪽 좀 한번 봐보죠. 서부 문화예술위관 건립이 있는데 이게 지금 대략 연구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대략 뭐 윤곽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는 윤곽이 지금 나온 겁니까 이게? 이제 윤곽은 나온 게 없고요.
그 윤곽을 잡기 위해서 이제 용역을 시행하는 겁니다. 전에는 본래 그 집행부에서 얘기하기를 지금 현재 자리 거기를 부시고 그 뒤쪽으로 뭐 짓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 그게 그 현재 자리를 만약에 그 부수고 새로 짓는다면 이게 또 이제 그게 국비를 그 당시에 받아서 이게 또 진 거잖아요. 그렇죠? 국비 받아서 한 거죠. 이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이게 12로 전에 진 게 아니죠. 지금 현재 자리가. 글쎄 그것까지는 평택 군 시절에 진 거라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국비를 받아서 진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네. 그런 과정도 사실 이제 일부 국비가 투입됐기 때문에 또 국가랑 이렇게 협의해야 되는 과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임의대로 저희 마음대로 이렇게 부셔서 국비 받은 거를 거기다 줘도 뭐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이게? 그거는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별도의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윤곽은 나온 게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원 의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지영이 전국 국악경연대회 관련한 질의인데요. 심사위원 인건비가 50만 원이고 25분의 심사위원이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이 40만 원이란 금액 자체도 큰데 심사위원의 인건비가 50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된 어떤 기준이나 근거가 좀 있나요? 예, 지금 이제 심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전국에 그 분야의 이제 전문가이신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그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거나 지금 전수 교육사로 활동하시는 전문가분들 뭐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선발을 해서 이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수당을 계산을 할 때 그 전문 요 분야에 대해서만 이제 뭐 용역비를 따로 어떻게 기준이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상부에 인재개발원 강사수당이라든지 심사수당을 저희가 준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인재개발원의 그 기준을 보면 뭐 시간당 그러니까 처음 이제 첫 시간에는 이제 25만 원에서 이제 1시간이 될 때마다 13만 원씩 이렇게 계상을 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정도 이제 기준 금액으로 준용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분들이 그 이틀을 심사를 하실 때 첫날은 뭐 한 4-5시간 정도 하시고 예선을 보실 때 그 다음 날은 이제 결선을 심사를 하실 때는 거의 종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한 8시간 정도가 돼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40만 원 선에서 올해 이렇게 추경에 올린 게 한 50만 원으로 조금 인상을 해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거의 6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돈 정도를 드려야만 저희가 기준표에 맞는 그러니까 이제 도나 중앙에서 하고 있는 수당 기준에 준용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비용은 맞춰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요 정도는 맞춰드려야 이분들께서 그 하시는 이제 노고에 조금이라도 조금 대응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10만 원씩 인상을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좀 전문적인 심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신 분들인가 보네요. 그러면 그 전국의 국악 경연대회 그런 경연대회의 그 심사위원 지급 금액하고 아까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관련한 자료는 좀 별도로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행사 진행 인건비도 2개월에서 3개월로 기간도 늘었고 모든 비용이 전부 다 상향 조정이 됐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어떤 걸까요?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이제 지영이 기념 사업회에 보조 사업으로 해서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행사진의 인건비는 사실 수개월 전서부터
이런 홍보 활동이라든지 행사 기획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심사위원 섭외라든지 전반적인 행사 진행에 대한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조금 이제 저희가 이제 해드린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8분 정도가 했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해서 3분 정도 조금 이제 인원을 늘리는 걸로 해서 총 190만 원 정도 인건비가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15명에서 18명으로 18명에서 21분으로 그렇게 예. 증원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예산이 많이 증액된 만큼 좀 규모 있고 짜임새 있는 경연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0조 경기도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에서 한 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그 사업 위치는 좀 결정이 되어 있나요? 예, 당초에 저희가 이걸 이제 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이제 편성을 했었는데 이 이제 공공미술 관련된 이제 이 내용이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진행 과정이 조금 진행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제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다 보니 아직 이제 대상지는 지금부터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구체적인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대상지 가장 적합한 대상지를 선정 바로 해서 상반기 내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결정이 안 된 부분들이 좀 상당히 있는데 그래도 진행이 좀 많이 되네요. 사업 위치는 아직 정해져 있는 데는 없다라는 말씀이죠. 네, 아까 강정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11조 시립국악 관현악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습실 월 임차료가 5개월간 월 2천만 원씩 1억입니다. 이 면적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죠? 저희가 기본 300평 정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지금 다른 시설 저희가 주변에 인근에 있는 도시 다른 시군에 그 국악 관현악단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한 8군데 시군을 지금 다 벤치마킹을 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최소한 300평 정도는 돼야지 그 연습실도 저희들이 그분들이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공간하고 그다음에 뭐 사무국이라든지 악기나 뭐 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관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좀 나올 것 같아서 그 정도로 해서 저희가 이제 민간에 있는 시설을 임차를 하는 것 그게 이제 좀 공공 그 시설 이용보다는 조금 더 비용이 더 추가가 될 것 같아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임차료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립국악관현악단이 그 추후에 고덕에 평택 평화의 전당인가요? 명칭이 평화예술의 전당이 생기면 주로 그쪽을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연습동도 그쪽을 사용하겠죠? 저희가 이제 연습동은 임차를 하지만 종국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연습실을 별도로 저희가 건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실을 별도로 건립을 예, 하는 예. 그럼 접근성이 좋은 그 가까운 곳에 이제 연습실을 별도로 이제 건립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게 시립예술단 연습실 리모델링 공사비가 14억 8,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저희가 평택 평화예술의 전당이 생기면 또는 별도의 건물을 다시 지어서 들어가게 된다면 시기상으로 몇 년 안쪽이면 4, 5년 안쪽이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은 또 중복 투자가 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의원님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도 소유하고 있는 건물들을 계속 이렇게 접촉하고 있는 이유가 도에 있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공의 건물을 저희가 임차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이상을 임차 기간 외에도 혹시 다른 용도라도 쓸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도 소유에 있는 건물을 좀 임차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다각적으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용 자체는 저희가 민간 건물 이제 기준으로 했지만 향후에 14억 뭐 한 지금 8,500만 원 정도 드는 그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혹시 우리가 거기서 나오게 되더라도 향후에 그 시설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뭐 강정구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필요는 하지만 그렇게 시급하게 진행을 해야 될 사안인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용하게 된다면 조금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저희가 나중 추후에라도 예산이 좀 적절하게 잘 쓰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고민을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정책적으로 내년 1월에 창단을 목표로 세우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의원님들한테 제가 이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예산이 세워져야 이 준비가 돼야 내년 1월에 우리가 목표한 대로 창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필요한 거에는 당연히 공감하죠. 필요한 거에는 당연히 공감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준비가 지금 너무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 벌어질 그 예산의 쓰이는 용도에 따른 낭비가 좀 눈에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낭비되지 않고 잘 사용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13쪽 평택시 장애인 예술제 사업에서 장르별 공연이라고 하면 장르의 분류는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대부분 장애인 단체 그러니까 예술을 하시고 있는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대부분 이제 음악 공연을 위주로 많이 하시고요. 그 일부는 또 이제 미술이라든지 그런 작품들을 좀 전시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나누자면 음악 공연하고 작품 전시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장소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혹시 장소에 대한 고민은 없으셨을까요? 예, 그분들이 이제 원하는 정도의 규모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들이시기 때문에 좀 이동하는데 조금 더 이제 이제 뭐 휠체어라든지 그런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시설을 저희가 찾다 보니까 남부 문예회관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동 편의가 날 것 같아서 그분들하고 협의하면 한 끝에 남부 문예회관을 정했습니다. 남부 문예회관 대공연장은 관람석이 다 계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공연은 장애인분들이 하시고 관람은 비장애인들이 하게 되는 건가요? 그 관람을 장애인분들이 그 계단을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그곳에서 관람을 할 수 있을까요? 공연장을 혹시 야외나 이런 데로 해서 관람을 하거나 공연을 할 때 장애인분들이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예산이면 야외 공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한번 주관하는 단체하고 얘기해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6조 역사문화자원 보존관리 사업에서 진위원 가나에 대한 기초학술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다행스럽고 좀 기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재 지정 가치 조사 용역에서 부동산과 동산 문화재 지정 가치 조사 총 6건은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비지정 문화재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 목록화하는 작업을 용역을 줘서 그래서 총 580건 정도로 목록을 정리를 했고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한 5등급으로 나눠서 C등급 정도까지는 문화재로 이제 현재 시점에서 문화재로 좀 지정 가치가 있다 해서 B등급은 한 7종, 그다음 C등급은 17종 그렇게 해서 23가지 정도로 이게 추렸고요.
그 중에서 가장 좀 시급하고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심층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일단 예산은 저희가 이제 6건으로 했는데 먼저 그 서부에 있는 관반산성 거기 한 3군데 하고요. 그다음에 그 선말산하고 부용산 방공호, 그다음에 부용산 얼마 전에 이제 그 토성이 발견된 그 부용산 거기 대상지하고, 그다음에 포승에 있는 괴태곶 봉수대, 그다음에 진이항교에서 이제 보관하고 있는 걸패를 우선적으로 좀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그 조사하셨던 그 비지적 문화재 그거에 대한 그 문화재 가치 조사인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관광가 질의하겠습니다. 23쪽에 평택 시티 투어 운영 사업에서 그 특별 코스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혹시 특별 코스의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좀 이루어질 예정입니까? 선정 방식은 따로 없고요. 저희 시민들이 많이 가는 곳, 인기가 있는 곳, 그다음에 작년에는 좀 그 체험 프로그램이 없어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좀 많이 넣고요. 예. 그다음에 뭐 미술관 코스나 그 산업 코스 뭐 이런 코스로 신규로 개발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예를 든 특별 코스를 보니까 북부 지역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저희 평택의 대표적인 특징이 이제 주한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문화가 좀 발달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인프라를 이용해서 영어 쇼핑 코스 이런 것도 좀 만들었으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안정리 로데오 거리나 신장 쇼핑몰 같은데 영어 체험 코스로 해서 좀 한번 만들어 보면 부모와 가족이 같이 쇼핑하면서 영어도 배우고 그런 다문화적인 것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역 의원이라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지금 특별 코스를 이렇게 마련했는데 이 운영은 현재 2개월로 단기 운영하고 또 2개월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짜서 계속 업그레이드할 계획입니다. 네. 그것도 참고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체육진흥과 질의하겠습니다. 30쪽, 32쪽 체육회, 장애인 체육회 육성 사업에서 시간의 수당 지급 기준이 12시간에서 20시간으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혹시 체육회만 별도로 수당 지급이 12시간이었던 건가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 20시간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체육 활동을 덜 해서 12시간을 축소했다가 그게 이제 원산 복구돼서 20시간으로 늘렸습니다. 예. 체육회 외에 다른 단체들도 똑같이 12시간이었나요? 저희가 이제 체육회나 장애인 체육회 2개 단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 소속인 것만 말씀. 예. 네, 다른 데들은 제가 별도로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8쪽 진이하수종말 처리장 체육시설 개선공사 사업이 어떻게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현재는 저기 다 예산은 일단은 축구장 12억 확보돼 갖고요. 거기 이제 실시 설계 진행 중이고 5월쯤에 다시 착공해서 연말 안에 끝날 예정입니다. 네. 주민분들이나 축구 동호인들이 많이 기다리는 사업인데요. 지금 시설 개선 공사를 하게 되면 정규구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서두르지 않아도 올해 안에만 될 수 있다면 조금 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공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시설 개선이 될 때 충분하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좀 잘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42쪽 소사벌 레포츠타운 유지관리 사업에서 2층 실내 배드민턴장은 그 역도장, 레슬링장, 씨름장이 1층에 있고 배드민턴장이 2층에 있습니다. 전기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이 혹시 1층과 2층이 분리돼서 청구가 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그 문제가 처음에 공사할 때 전기하고 도시가스가 분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예. 그 면적이나 이런 걸로 비례해서 부과를 했는데 이제 사용자 측에서 좀 부담이 이제 연료비가 올라서 부담이 있어서 지금 이제 도시가스는 분리 공사 완료했고요. 전기 공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분리가 됐고 전기공사는 지금 시행 예정인 거죠. 예. 예. 1층은 직장운동 경기부가 사용하고 있고 2층은 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분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주민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방음시설 그 소음도 측정할 시기가 언제인가요? 일반 주택은 이제 사전 차음량, 그러니까 대상이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전 차음량 측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준공되고 나서 또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음 시설 예, 저희가 그 등고선 등고선이 등고선이 확정된 걸 기준으로 방음창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 등고선이 확정된 시기가 그 언제인가요? 2017년도입니다. 그러면 군소음 보상 측정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그거는 2000년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가 2000년 10월 정도고 2차가 2021년 5월에 예. 됐는데 한 3년 정도의 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분들이 그 최초에 2017년도에 적용된 등고선을 기준으로 방음창 사업이 진행이 됐고 예. 그 후에 군소음 보상이 시작이 되면서 여기에 해당이 안 되어 있던 방음창 지원 사업에 해당이 안 되어 있던 가구들이 보상을 받게 됐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중간에 저희가 국방부나 다른 쪽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요청을 해서 사업을 군소음 보상에 맞는 그 해당하는 웨클 지역으로 방음창 사업을 할 수는 없었나요? 예, 이거는 이제 애초에 미군 기지 이전 사업비가 이제 확정되면서 다 결정돼서 사업비 지원까지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이제 이 소음 보상을 위해서 등고선 그 소음 지도 작성할 때 하고는 뭐 지금 이제 차이가 좀 많이 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뭐 추가로 우리가 국비를 지원을 받는다든지 하기는 뭐 상당히 어려웠던 점이 있었고요. 그 확정된 범위 내에서 이제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한 거고 지금 이제 금년도에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연도가 금년도까지라. 그래서 추가로 이제 저희가 이제 국비가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추가로 시비를 한 60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금년도에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음창 시설 사업이 시행된 게 언제죠? 그게 이제 17년, 18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 겁니다. 17년. 17년부터 이제 시설을 예.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해와리 지역부터 했습니다. 예. 이게 뭐 저희 우리 시의 문제라기보단 국방부에서 이제 선정한 그런 소음 측정 기준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불편을 겪고 계세요. 그래서 방음창 사업은 종료가 됐지만 뭐 군소음 보상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좀 건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끝까지 좀 주민 편에 서서 솔직히 진이나 서탄 이런 데는 정말 군소음이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같이 좀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민 만족도 조사 영역은 어떤 형태로 진행할 것인지 좀 세부 계획이 있나요? 예. 이게 이제 저희가 그 1조 1,100억 원을 투입해서 그 미군 기지 주변 3km 반경 이내에 대한 주민 수건 편익 사업을 했습니다. 총 이제 분야는 13개 분야 사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이제 올해 이제 방음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끝나는 사항이라 국방부에서 이제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민 만족도 조사를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와가지고 요번에 요 국비 잔액 가지고 이제 편성을 하게 됐고요. 요거는 이제 지금 그 주요 사업 뭐 도로 교량 뭐 해서 분야별로 한 8개 정도 그 종류별로 마을회관 뭐 공원 해서 이제 이렇게 만족도 조사를 이제 현장에 가서 다 직접 이제 그 주민들을 만나서 이제 저기를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나중에 그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꼭 공유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어차피 관리 이전이 거의 다 이제 돼야 되잖아요. 그쵸? 관리 이전은 이제 지금 예. 사업이 끝나면서 다 한 거고요. 예, 아직 안 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아직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관리 이전된 부분들도 이제 이 만족도 조사가 좀 정확해야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 만족도 조사는 좀 꼼꼼하게 잘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신규 사업으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페이지 14페이지에 보면 그 예술인 기회소득 그 증명제도라고 있어요. 이게 신규 사업으로 3억 6천만 원이 이번에 요구가 됐는데 이게 관내에 그 예술 활동하고 있는 증명 유효자 중위소득 120% 안에 해당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예술인 증명제도라는 그를 찾아보니 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업을 하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확인하는 제도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 평택시에는 어떻게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의원님, 요거는 이제 저희 평택시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는 이제 없고요. 예,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 그 한국인 복지재단이라는 이제 산하 기관이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서 이제 그 각 그 예술인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네, 분야별로 심사를 해서 예, 그 뭐 전문적으로 이제 저작 활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공적인 뭐 예술 활동을 한 내역을 가져 그 내역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그 자격 증명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 증명 제도라고 보니까 국내 추리적인 외국인까지도 이게 활동 증명을 이렇게 신청할 수가 있다고 이게 생각했거든요. 여기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산출 내역에 보면 3억 6천만 원은 300명이 120만 원씩 300명이 신청해서 3억 6천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 300명이라는 그 인원은 어떻게 평택시에서 계상되셨죠? 저희가 이제 작년 재작년에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네. 이제 예술의 활동이라든지 어떤 그 판로가 굉장히 부족하시다 보니 예, 어려움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걸 저희가 감안을 해서 예, 긴급 재난 지원금을 이제 지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21년도에는 이런 똑같은 조건을 걸고 신청을 받아봤는데 그 중에 이제 등록된 분은 268명 중에 한 103분 정도가 신청을 해서 예, 예, 지원금을 수령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8명이 등록이 돼 계셨는데 네. 그중에 이제 125분 정도가 신청을 해서 자격 기준을 맞춰서 저희가 지급을 해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도 사실은 지금 숫자가 22년도 10월 기준으로 해서 등록 네. 인원이 52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한 508명 중에 한 4분의 1, 3분의 1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일단은 지금 계속 늘어난 숫자를 지금 이제 저희가 예상을 해서 300명 정도로 이렇게 해서 추측을 해서 잡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여기 지원 금액을 보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변경 전 1인당 120만 원 일회 지급에 이게 해당이 된 것 같은데 변경 후가 있어요. 이게 150만 원씩 이해를 저기 앞으로 분할해가 지급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산출 내역에는 보면 변경 전 지금 120만 원으로 이게 요구가 됐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것도 변경될 사유가 또 있겠네요. 예, 요 금액은 저희가 이제 경기도 지침에 맞추어서 변경을 할 예정인 거고요. 예. 아직까지는 120만 원에 맞추어서 예. 1억 8천만 원만 저희 도비가 이제 지금 지원이 되고 저희가 매칭부로 1억 8천을 해서 3억 6천을 지금 추경에 세운 거고요. 예. 다음에 이제 도에서 지금 이제 저희한테 공문을 이제 150만 원으로 상향을 하라는 내용은 없었지만 네. 거의 이제 뭐 언론에도 좀 일부 내용이 나온 게 있고 또 이제 실무장끼리는 150만 원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게 좀 내용을 받아서 추후에 곧 이제 뭐 도에서도 거기 추경 이제 일정에 맞추어서 150만 원으로 상향을 해서 내시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게 확인 제도 유효 기간이라는 게 있네요. 보니까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이제 다른 지자체 거 이렇게 찾아보니까 유효 기간이 뭐 3년 5개월서부터 5년 앞으로는 5년까지 확대를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 평택시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예, 그 유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일률적으로 정하는 기준이고요. 예.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받으면 예. 소득하고 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일제 한번 이제 검증을 거쳐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게 예술이 이게 증명 제도가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네. 해가 바뀌고 이제 이러면 이게 아마 그동안은 3년 5개월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대상을 선정했다가 이제 5년으로 확대한 이유가 앞으로 이사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타 지역으로 또 주거를 변경하는 예술인들도 있을 것 같고 이거를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 제도를 저는 처음 이야기를 들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에요. 네, 이건 시에서 이제 저희들이 주관해서 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고요. 예. 예, 중앙에서 뭐 기준을 정하고 그쪽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그러니까 그 증명이 유효한 분들을 대상을 선정을 하는 거고, 다만 저희들은 기회소득을 지급을 할 때 그분들한테 신청을 받을 때 신청서와 이 그러니까 예술인 활동 증명서를 받아서 예. 그 후에 이제 소득 이제 수준을 중위소득 120% 뭐 이하인 건지 그런 검증을 거쳐 가지고 이제 지원금을 지원하는 그런 순서로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아직 우리 평택시에서는 이거 뭐 실시는 안 했지만 앞으로 중앙 정부에서 앞으로 실시 내역이 내려오게 되면 우리 평택시도 이거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그 1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그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비탈면 보강공사가 신규 사업으로 이게 6억이 이게 계상이 됐거든요. 이게 이게 지금 공사 중에 노출된 안반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가 된가 봐요. 공사 중에 이제 예. 나타난 게 아니라요. 예, 지금 팽성 야구장에다가 이제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지려고 하다 보니 예, 그 배수지 그 비탈면이 이제 흘러내리게 이제 위험하게 이제 된 상태라 예. 거기를 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제 용역을 해서 이제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6억의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비탈이 경사가 심하게 졌나요, 그쪽에? 예, 원래부터 이제 이랬었습니다. 예, 제가 옛날에 현장을 가보니 옛날부터 이랬었는데 그 이제 안반이 예. 이게 커다란 안반이 아니라 이제 부서져가지고 흘러내리는
그런 안반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하여튼 그게 흘러내릴 것 같은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 보강 공사를 하고 이제 건물을 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6억이 신규로 이게 이제 이번에 추경에 요구가 됐는데 6억이면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아닌데 물론 뭐 이용자들한테 대한 그 안전이라든가 그 생명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돈을 들여서라도 안전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20페이지 박물관 임시 수장고 조성 신규 사업이 또 2억이 지금 요구가 됐습니다. 이게 그 지금 위치가 어디께쯤이에요 여기가? 그 평택로 34번 길? 여기는 어디냐면 그 BYC 건물 사거리에서 이제 축협 쪽으로 있는 그 옛날에 한화증권 건물, 예. 예, 그거 있습니다. 예, 코너에 있는 거. 예, 예. 이게 이제 우리가 뭐 박물관을 이제 준비를 하려면 임시 수장고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정식 수장고도 이제 저희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2020년도에 그 호호 때 그 저쪽 평택호에 그 보관 중인 어떤 예술품이라든가 그 중요한 물품들이 비에 잠긴 적이 있어요.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그래서 이런 그 엄청난 손실을 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시 수장고 조성을 할 때도 이게 그 지하나 이거 지금 지하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그 안전 대비에도 그 중요한 우리 그 중요한 유산들이 물에 잠기거나 피해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이래서 이게 정식 우리 수장고가 빛이 될 때까지는 이 사업도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네. 23페이지 그 명세서 한번 봐주세요. 평택 시티 투어 운영이 있는데 아까도 이종원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이제 평택 시티 투어를 구입을 하는데 지금 현재 몇 대가 있어요? 현재 시티 투어 버스 한 대로 운영하고 있고요. 예.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해요? 예, 예. 그게 뭐 더 저기 우리가 구입해서 쓰는 것보다 임차해서 쓰는 게 어떤 그 효과적인 아니 이제 구입을 방법이 못해서 이제 임차 관광버스를 임차해서 현재는 운행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시티버스를 구입해서 더 활성화를 시키고 그 결과를 봐서 또 2층 시티버스를 구입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지까지 인구 58만 이제 60만을 다 가는 우리 평택시에서 시티버스 한 대도 없어서 그냥 임차해서 그동안 쓰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조금 부끄러운 일이네요. 이거 우리가 다른 시구는 그 투어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평택시만 유일하게 이렇게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인구도 이제 100만 도시로 이제 진입하면서 이런 아까 코스 개발도 해야 되지만 이거 철저한 버스 이런 준비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다행히 그 트롤리 버스 한 대를 저기 구입하신다고 하신 거 맞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이 트롤리 버스는 굉장히 그 고풍스러우면서도 그 내부 시설 변경한 지자체가 지금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살펴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이번에 저기 외국에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 가본 트롤리 버스에서 지면 노상 저기 지면 기차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관광용으로 인기가 폭발하고 상승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타본 경험이 있는데 굉장히 그 관광객들이 호응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그 지금 4천만 원이 여기에 이제 요구가 됐는데 그 4천만 원은 트롤리버스 제작비 포함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어떻게 개조를 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네, 예. 저희도 실내 개조를 싹 해서 예. 실내외까지 다 개조를 해서 네.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게 좀 타 지자체도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몇 가운데 있어요 보니까. 네, 상당히 그리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이런 게 인기 품목으로 우리가 굉장히 한 번씩은 꼭 타봐야 된다는 이런 개념 때문에 인기가 좋더라고요. 우리 평택시 뒤늦었지만 이 버스 한 대 구입이 아니라 몇 대라도 구입을 해서 코스 개발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코스도 여기 농업 코스 뭐 명소 코스, 미술관 코스, 산업 코스 이 코스가 있는데 이 코스 이게 지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변경될 건가요? 현재는 그 시기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이렇게 시기마다
새로운 코스를 개발해서 그 시기에 맞게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고요. 예. 요거 현재 개발된 코스는 현재 2개월 정도 운행하다가 예. 또 인기가 좋은 코스는 운행을 계속하고 좀 인기가 없는 코스는 다른 코스로 대체해서 이렇게 더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여기 코스를 보니 이 북부 지역에 그 관람할 수 있는 코스가 별로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좀 아쉽네요. 이게 뭐 울다리 문화촌 하나만 있어요. 여기 진천 유원지도 있고 그 진이현의 그 진이 향교도 있고 여러 가지 코스도 있습니다. 왜 저희가 북부 지역은 이렇게 좀 누락이 됐는지. 지금 그건 아니고요. 관광과장이 이제 보고 드렸듯이 예. 지금 현재 코스가 이런 거고요. 이제 예. 새로운 코스를 개발해서 2달에 한 번씩 이제 회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종원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북부 지역에 이제 새로운 코스를 개발을 해서 그렇게 버스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을 예. 할 때 그 야행 열차 코스 같은 것도 이렇게 해도 저는 어떨까? K55도 있고 K6도 있고 평택호도 있잖아요. 그러면 밤에 투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한번 도입을 좀 한번 해보세요. 네, 그것도 검토하고 네. 있습니다. 예. 그리고 K55도 조만간에 운행을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주 1회를 이렇게 운행했습니다. 토요일마다 운행했는데 예. 올해는 저희가 좀 활성화 차원에서 수요일하고 토요일하고 이렇게 주 2회 이렇게 운영합니다. 수요일 날은 기존에 아시는 의원님 말씀하신 뭐 진위 향교나 뭐 진이천 이런 데 역사 코스로 예. 위주로 하고요. 토요일 날은 시민들한테 인기가 있는 코스를 개발해서 테마 코스처럼 개발을 해서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노력도 해주는 반면에 해설사들도 철저하게 좀 탑승을 해서 그 평택을 찾는 외부인들한테 대한 그 평택에 대한 그 해설을 할 수 있도록 유능한 해설사 준비도 좀 이렇게 하셔서 탑승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정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들하고 상당히 다 겹쳐서요. 다 제외하고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서 조금 더 제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요. 두 가지만, 중복이지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시티투어 버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버스를 구입해서 트롤리 버스 제작에 대한 증액에 대한 예산인데요. 이 구매하시는 버스가 혹시 내연기관일까요? CNG 버스입니다. 천연가스. 천연가스예요. 예, 예. 네. 저희가 전기도 고려를 했고요. 네. 수소 버스도 고려를 했습니다만은 가격이 워낙 비싸가지고 일단 그 CNG 버스로 선정을 했습니다.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그래도 이제 평택시가 친환경 미래도시 수소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수소버스나 전기버스 이렇게 전환해가는 시점이니까 조금 한 번 더 고려를 해보면 어떨까. 향후에 또 증액 예산이나 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고려를 한다면 한번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를. 네. 네. 그리고 수장고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 임대차 계약이 5월에 진행되고 설계 용역이 6월에 완료된 건가요? 계획이 이제 그렇게 수립한 거죠. 계획을.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제로는 예, 추경 이제 건물 임대차 계약은 다 이제 내부적으로 조율이 됐고요. 요번에 이제 추경에 이제 승인을 해주신다면 5월에 이제 계약을 하고 리모델링 바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럼 공사가 6월에 시작이 되고 그럼 지금 현재 임대료를 5월로 해서 올리시는 거죠?
예, 그건 이제 공사 기간도 이제 임대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임대료는 지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5월로 계산을 하신 건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올려주신 이 20페이지에 있는 임대 기간은 5월로 해야 되는데 6월로 잘못 올리신 거죠? 이 내용이 20페이지 사업설명서 20페이지의 임대 기간 임차 계획. 기간 23년 6월부터 28년 5월 31일까지 그 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예, 예. 사업 내용이 임차 계획에 23년 6월로 되어 있는데 네, 네. 그럼 요 기간은 사실 23년 5월로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네. 예. 이 산출 내역 금액하고 제가 맞춰보다가 예, 예. 그런 기간하고 금액이 예. 안 맞아서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액 계산은 제가 다시 하는 걸로 하고요. 현재 요 지금 이 사업을 하시는 내용은 필요성을 제가 상당히 같이 공감을 하는데 현재 평택호에 있는 임시 수장고가 지금 포화 상태고 공간이 협소하고 일부 대형 자료가 입수 불가라고 해서 올라온 사업입니다. 그럼 현재 지금 보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자료의 종류나 수량은 얼마나 될까요? 저희가 이제 평택호에 있는 임시 수장고가 이제 29평인데요. 그 대형 건물이라 하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상여, 뭐 쟁기. 상여? 예, 예. 예. 상여도 있고 쟁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외부에 보관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평택호에 있는 수장고에 그거를 넣지 못해요. 그런데 외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넣기 위해서 임시 수장고를 임대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제 요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럼 그런 자료들은 지금 현재 어디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어디에서 정확하게는? 예, 수장고 지금 수장고 내부로는 들어가지 못했고요. 네. 그 수장고 인근에 있는 곳에 저희가 잘 보관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잘 보관. 예, 지금 얼른 이제 수장고 그 시설을 마련을 해서 학원 학습이 되는 공간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잘 보관의 기준이 네,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잘 일부는 지금 저희가 용역을 줘서 예. 뭐 이게 박리가 된다든지 뭐 곰팡이라든지 어떤 지금 뭐 오염물질 잘 같은 걸 제거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있다고 이제 그거는 제가 보기엔 궁색한 답변인 것 같고요. 저도 예. 이제 인정을 하고요. 그건 이제 지금 비만 안 맞게 이제 지금 보관하고 있는 상태고 사실 이제 유물이라는 게 뭐 항온 항습 그러니까 온도하고 습도도 맞춰야 되고 해서 이제 뭐 의원님이 의도하시는 그 거에 의하면 잘 보관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잘 보관하기 위해서 임시 수장고를 만들려고 합니다, 의원님. 네, 수장고에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수장고는 온도가 예. 최고 온도 28도, 최저 온도 0도 이런 식으로 해서 방온, 방습, 단열, 방화, 방수, 방제까지도 되어야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예. 아주 최고 고퀄리티를 요구를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네. 합니다.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들이 들어가야 하고 이제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보관이 되어야 하는 자료들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그곳에 들어갈 때는 한 번 더 그런 작업들 세척을 한다든지 네네. 네. 보관을 할 정도의 작업이 되려면 또다시 예산이 소요된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여쭤봤고요. 지금 그럼 담당 관리자 분들이 있고 세부 관리 계획이나 이런 것들 예산, 예측 예산 이런 것도 생각을 다 해두시는 거죠. 지금 우리 그렇겠죠? 예. 뭐 지금 일단 예산 심의니까 그거는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아마 다 나중에 여쭤보실 거라 생각을 하고 계획하시니까요. 지금 요 29평, 109평 이 두 곳 외에 신청사 저희가 나중에 향후에 신청자로 이전할 때 저희 김영주 의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확장 계획이 준비되어 있나요?
확장이나 이전. 우리가 이제 박물관 건립 계획이 있잖아요, 의원님. 예. 그 박물관 건립할 때 그 안에 이제 수장고가 있는 겁니다. 예. 네.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궁금해서 한 번 더 의원님. 여쭤봤습니다. 예. 평택시 전체 그림을 보면 저희가 이제 100만 도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좀 멀리 보고 그런 계획까지도 세부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올라온 이 관리비가 혹시 건물 관리비만 편성되어 있는 건가요? 월 44만 원이? 이게 지금 그러면 전기료랑 건물 관리비만 가지고 지금 이 공사가 들어가는 곳에 항온, 항습 뭐 이런 것까지도 다 가능하고 그 자료들이 잘 보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시는 거죠? 이 예산만으로도 무인 경비 시스템만 가지고도. 저희가 이제 그 시설 조성비에 그 건축이나 소방이나 그다음에 수장고 그 문하고 항온항습 그다음에 그 소방 그 할온가스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설비를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물들이 이제 들어간 후에 그다음에 발생되는 관리비를 44만 원하고 전기요금 100만 원씩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아, 그럼 건물 관리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료들에 대한 관리비까지 포함된 금액이라는 거예요, 이 산출 내역이? 아, 여기 있는 관리비는 건물 관리비입니다. 아, 예. 네. 거기 이제 임시 수장고 시설 조성비에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항온, 항습기 아, 뭐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예, 예. 조성비 여기 1억에 대한 925만 원에.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제가 처음에 우리 국장님 오셨을 때 평택호 수장고 가보셨냐고 질문 드렸을 때 일주일밖에 안 되셔서 못 가보셨다고. 예, 근데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네, 네. 다행입니다. 네. 예. 제가 지금 조금 한 1년 아직 좀 안 됐는데요. 체육시설과 자료보존을 위한 시설물들이 정규 규격에 맞게 혹은 목적에 맞게 최적의 상태로 설계가 되어서 2번, 3번 보수나 보완 공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2중, 3중으로 예산이 계속 낭비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이제 지금은 좀 시행착오 없이 100만 도시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좀 설계가 잘 되고 용역에만 맡기지 말고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도 우리 국과장님들께서 조금 더 많이 팀장님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시민들 의견도 많이 들어주시고 처음부터 규격과 목적에 잘 맞는 것인지를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예산 낭비 없이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장고도 네. 마찬가지로 어쨌든 좀 그 목적에 맞게 디테일하게 다른 수장고가 어떻게 잘 만들어져 있는지를 좀 보시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장되지 않게 자료들이 네, 잘 보관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뭐 출입 일지라든지 그게 지금 시유재산으로 다 등록을 하고선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관리될 수 있도록 보존의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정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국제문화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